안녕하세요. 대입에서 로봇 및 기계업종 담당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해성 에어로보틱스 볼 건데, 오늘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약 5%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성 에어로보틱스 뭐 오늘 엄청난 이슈가 있거나 딱히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내용들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해당 공시를 그냥 넘어간 것 같아서 한 번 더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용으로 짧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큰 내용은 아니고 벌점 대신 벌금을 냈다라는 공시인데 요거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감속기 쪽밖에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속기 쪽도 이게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갈 수가 있고, 협동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가면서 감속기들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얘기를 좀 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해성에어 로보틱스 말고 전체적인 로봇 테마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해당 내용들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제가 어제 그 스트롱 코리아 포럼을 다녀왔어요. 스트롱 코리아 포럼이 뭐냐면 환경 쪽에서 주최를 한 건데, 요번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요번 주제가 차세대 통신과 로보틱스였어요. 그래서 로봇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 왔는데 그 내용들이랑 함께 엮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당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해성 에어 로보틱스가 원래 사명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해성 TPC. 해성 TPC입니다. 사명이 바뀐 거고, 이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M&A 관련된 부분들, 대주주 변경권에 관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연, 불발, 이러면서 이제 변동폭이 커졌고,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제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이 M&A 전에 가격은 해당 박스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M&A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불발되면서 그 이전 가격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빼고 봤을 때 이런 박스의 그림이 정상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가격대가 박스의 중간 가격보다 좀 더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식의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단기간에 최근에 저점이 좀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우상향 추세 안에 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 라인들을 중에서 저점을 찍고 장기평의 지지를 받아주고 윗골을 오늘 또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여기서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 라인이자 추세 상단부 라인들이 겹치는 해당 레인지까지는 우리가 상단부를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현재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이만한 코딱지만한 캔들을 형성해 줬지만 이 코딱지만한 캔들이 10%나 됩니다. 최근에 변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가 엄청 작아 보이지만 어제 종가나 금일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 대비 고가를 따져 본다라면은 10%나 돼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 좀 더 퍼센트가 한 15%, 14%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했었어도 오늘 고가 기준에 10%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자리고, 생각보다 적어 보이지만 앞에 변동폭이 커서 캔들이 작아 보인다, 좀 짧아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공시를 짧게 보고 가야겠죠. 그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공시 번복, 이 공시를 이제 대주주 변경권에 대해서 이제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취소 이 부분,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 이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이 공시번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내역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 벌점을 받아야 되는 벌점이 빵점이에요. 원래 벌점은 6점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벌점이 없었다. 그런데 6점을 받는 건데 벌점을 안 받았다. 왜? 벌금 내겠다 그냥. 우리가 그 신호위반 같은 거 하면은 벌점 내는 제도가 있고 벌금 내는 제도가 있잖아요. 같이 받았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벌금 낼래 벌점 받을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벌점, 여기 나와 있죠.
벌점 안 받고 나는 그냥 벌금 내겠다. 그래서 1점당 400만원 해가지고 64, 24, 2,400만원 벌점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점 대신에 벌금을 내겠다 라는 이제 내용의 공시라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해당 금액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 땡큐예요. 왜냐면 벌점이 많이 쌓이면 불성실 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벌점이 이제 15점이 누적 벌점이 넘어가면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 벌점을 받아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할 바엔 차라리 회사 입장에서 벌금을 내는 게 낫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벌점이 쌓여가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벌점이 쌓일지는 세상 모르는 거니까 벌점이 쌓여가지고 이제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2,400만 원 벌금 내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 입장에서도 땡큐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상장 폐지 수준에 오르는 부분들보다는 벌점 내자. 벌금 내자.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 상장 M&A 이전에 가격대를 봤을 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어야 어쨌든 해당 라인들까지 올라갈 거고 올라가고 뭐 돌파하냐 마냐는 그 뒤에 문제지만 어쨌든 상승을 할 수 있는 상승의 트리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상승의 트리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중에 하나인 로봇 테마의 전체적인 수급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차 대신에 로봇 연구에 집중한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관련돼 있는 감속기 회사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런 친구들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렌시스는 이제 감속기를 웨어러블 로봇 쪽에 넣죠.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수급들이 로봇 테마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테마에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이제 해성 에어 로보틱스도 로봇 테마 중에 하나니까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 명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삼성 쪽에 감속기를 납품하는 게 어떤 감속기를 납품하냐면 이렌시스가 웨어러블 로봇 쪽에 이제 관절기 역할을 맡아서 이제 이렌시스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협동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손가락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손목에도 관절이 있고 손가락에도 3개씩 관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3개씩 관절이 있죠. 손만 하더라도 감속기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손가락이 5개라서 3, 5, 15, 15개에다가 손목까지 하면 16개, 약 17개 정도의 감속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 플러스 우리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 이게 상반기 중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들이 80% 이상 국산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의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감속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상반기 중에 발표고 지금 5월 30일이에요. 그렇다면 상반기가 6월까지죠.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이제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잘 보면요. 감속기가 생각보다 많이 만듭니다. 승강기용 감속기도 만들고요. 권상기용 감속기도 만들고 초정밀 로봇 감속기 요 권상기 감속기죠. 초정밀 제조 로봇용 감속기, CR 감속기도 만들고 산업용 클라우드 감속기도 만들고 풍력 발전기용 감속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제조업용 감속기를 만들거나 초정밀 감속기를 만들 때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들에 넣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이제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일로보틱스가 SK온의 자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온과
이제 유일로보틱스의 MOU가 형식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 회사에 관련된 부분들, 거기서 이제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일로보틱스가 상한가 가는 날에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만든다고 신설한다고 신설한다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랑 이제 2025년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엮이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겠죠. 왜? 산업용 감속기를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로봇 테마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의 상승 모멘텀, 아니면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이 엮이면서 기술 개발 로드맵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또 엮이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 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의 박스 상단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박스의 상단 부분들이 이 저점들이 높아지는 이 우상향하는 추세의 상단부와도 겹치면서 매물대 라인도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장기평의 지지나 추세 하단의 지지를 좀 받아준다라면 해당 라인들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가 있겠다. 그 이후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진짜 상승에 대한 트리거 호재 일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잔파동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는 해당 라인들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들이 이제 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개인들에 대한 수급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일 외국인이 한 10억 정도, 9억 3천 정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타 법인에서 1억 정도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들과 기타 법인 쪽에 대한 수급들이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